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너무 시간이 없으시죠? 소개하다 보면 다 시간이 가버리죠. 참 이게 좀 난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간을 넘기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시간을 끝내는 시간 맞춰야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애프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3분 정도 모시고 그래도 소감을 간단하게 한 3분 정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 호명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윤지영 선교사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주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윤윤상 선교사님. 자, 이 3분 앞에 좀 서시고요. 많이 하시지 말고 한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윤지영 선교사님부터 짧게 마이크 대는 분.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56기 갓 새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BAM이었는데 각자 소개하시느라고 이거 토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각자의 사역을 서로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시 이런 모임을 따로 한번 또 하자, 카톡방을 좀 만들자라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저희가 직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자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롤 모델이 돼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직장 선교사로서 사역을 통해서 전도 폭발 사례도 말씀하셨고, 또 직장 내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던 사례도 얘기하셨고, 네, 성경을 언어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전도하는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배웠던 GPTI 이제 지난 기수에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GPT를 통해서 배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교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료분과 모임을 금방 마치고 온 36기 심선주입니다. 저희도 역시 시간의 제한적인 상황으로 소개를 좀 하다가 좀 본론은 많이 못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중에 실제 본인의 선교 사역에서 이제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역적인 어떤 충돌된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을 진행하다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주된 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례에서는 이렇게 예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약간 소그룹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신앙 나눔 모임을 진행하셨는데, 실제 그 모임을 나누면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권위 있는 뭐라 표현, 권위 영적인 권위자라고 해야죠. 뭐 아무튼 그 주위에 전통 신학을 하신 분들로부터 공격이 있으셨고, 그거에서 좀 갈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들은 모두 예배이니까 그것에 대해 좀 자유로워지는 게 옳다라는 것이 주된 얘기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서 형식과 실질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이런 모임을 통해 또 이런 또 밤이라는 또 뱀이라는 그런 또 얘기들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할 걸 기약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35기 윤유상 플랫폼 팀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7분이 저희 속해 있어서 플랫폼 제일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7분 중에 3분이 어쨌든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앞으로 저희 GPTI 연동에 대해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GPTI 연동회가 좀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라든 이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멘토와 멘티를 GPTI 연동에 대해서 좀 해서 그런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사례, 뭐 대만에서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박정원 선교사님이 그 대만에 있는 GPTI 선교사님을 통해서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GPTI 네트워크 그만큼 강하다, 그 활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의 공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연합동에 그 네이버 카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들 이런 연결에 대한 어떤 그런 공유는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연합동의 카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플랫폼에 참여했던 7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소한 오늘 모임 후기에 대해서라도 한마디씩이라도 올리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적용 분야가 다양한데, 어쨌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액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GPTI 카페에 들어가서 오늘 모임 후기를 좀 단문이라도 좀 올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가 공유되는 어떤 공유의 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고, 또 GPTI 이런 행사에 와서 어떤 GPTI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분이 선교사님의 얘기도 있어서 좀 저희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이제 준비원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 오늘 한 50여 분 좀 넘어서 모였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원 11명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해왔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 싶고요. 우리 종보기들 이끌어 주신 우리 이미연 우리 종보교육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잠깐 합심해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GPTI 우리 이제 마치 우리 GPTI 노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공식적인 모임 자리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정하는데요. 긴급적이 한 예, 말씀하세요. 아까 죄송하지만 여러 분과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세 분과만 발표하게 해서 다른 발표는 그냥 1분이라도 얼굴이라도 대표 한번 저기 했으면 어떨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자 만에 그분들은 그냥 생각이 되니까 너무 아깝다. 1분이라도 자, 그럼 선교사팀 대표 나오시겠어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제가 대표로 나가면은 저는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이 얼마나 일분이니까 자, 1분 발언하실 분 말씀하세요. 오은민 자, 빨리 나오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기 다른 분들은 1분씩은 줘야죠. 디아스포라도 빠질 수 없죠? 네, 파송 선교사 분과 35기 오은미 선교사입니다. 저는 36기, 37기 튜터 경험도 있고 지금 캄보디아 사역 나간 지 12년 됐어요. 저희는 처음에 교회 파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GPTI 출신들 모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아쉬운 게 파송단체와 파송교단 이런 게 없으면 네트워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GPTI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가 끝나고 52기, 53기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캄보디아의 GPTI가 지금 22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분과를 처음 그냥 갔는데 파송 선교사가 본 현장 선교사가 본 GPTI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걸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의료 선교사역 같은데 GPTI 분이 계시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역적인 이제 거리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좀 아쉬움. 그리고 저희도 되게 푸놈펜에서 7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푸놈펜에 거주를 하시니까 지방 선교사들이 오면 밥을 사시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밥을 사는 게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그분을 찾게 돼. 그래서 푸놈펜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모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 분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잘 되어 있진 않지만 지갑을 여는 것도 중요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결론은 각자의 선교지 안에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선교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끄고 가셨어. 이주민 사역 여러분들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3차 로잔대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 이주민 선교사가 지금의 당면 우리 선교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아직도 여기에 관심이 약한데 우리 연합동역회는 혹시 안 그런지 한번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동역회에서만이라도 이주민에 대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왕창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챗GPT까지 왔고 뭐 코로나 더 이상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때도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선교 전략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할 수가 없다. 자주 만나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다만 그리고 적당히 만나서 한글 가르쳐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제자를 만들어라. 수백 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제자를 만들어라. 알곡을 만들어라. 얘들이 베트남에 가든 캄보디아에 돌아가든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고잉 샌딩도 중요하지만 리시빙의 선교가 중요한 시대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의료문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문과 다 했고요. 여기 참 우리 귀한 우리 신자들 선교사님 오셨는데